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우리 시험지를 총 4개의 면을 봤죠?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면이요. 첫 번째 면을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유의사항이 쭉쭉쭉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유의사항 요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유의사항을 보니까 인적사항이 이제 누락이 되거나 잘못 작성하게 되면 그로 인한 그 불이익은 수험자 이제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아래에 이제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 최근에 이제 시험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암호를 입력하는 그 대화 상자가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암호 입력창이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나타나면 문제주 중에 이 첫 번째 면이요.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암호가 쭉 써져 있죠. 이 암호를 암호 입력창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작성된 그 답안은 주어진 경로 그리고 파일명 이런 것들은 이제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저장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준수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런 이제 XX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떠요. 자동으로 이제 뜨면서 그때 우리 C 드라이브의 DB라는 그 폴더에 우리 수험번호, 여러분들 수험번호 그 8자리로 되어 있는 요 XX 파일이 자동으로 짜잔하고 생성이 되면서 이제 XX 프로그램이 열린다고요. 근데 이런 이제 경로가 됐든 파일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바꿨어요. 바꾸게 되면 이제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제 변경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저장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외부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해당 경로가 우리 C 드라이브의 DB라는 그 폴더예요. 그 폴더에서 우리가 해당 파일을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유의사항 보니까 별도의 이제 지상이 없을 때요. 지상이 없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처리하면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제시된 그 개체요. 우리 XX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 하고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죠. 그런 이제 개체들의 우리 이름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바꿨을 때, 그리고 속성을 이제 임의로 변경을 했을 때, 그리고 임의로 이제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이제 무조건 이제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별도의 이제 지상이 없을 때 기능의 이제 구현은 우리 모듈이나 매크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리고 예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제시된 함수가 있을 경우요. 제시된 그 함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시된 그 함수만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외에 이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 문제는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지상이 없을 때 그때 주어진 각 개체의 속성은 설정값 또는 디폴트 값, 우리 기본 설정값, 그거를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폼이나 이제 보고서에서 제목을 이제 생성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쭉 썼는데 제목의 크기를 얼마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을 때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본값으로 그냥 하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된 그 화면은 예시다 나타난 그 값은 이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저장 시간이요. 우리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제한된 그 시간 내에 우리 시험 시간 내에 저장까지 싹 다 이제 완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문제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XS 2021 LTSC 2108 그 버전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지 첫 번째 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유의사항들이 쭉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작업이요. 첫 번째 작업이 우리 DB 구축하는 그 작업이고요. 얘가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만 지금 저희 거는 보이지만 여기 DB 구축에 총 3문제가 있죠. 그 3문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XS를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죠. 뜨면 일단 우리가 해당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해서 열기요.
열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기 클릭이요. 찾아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말 1급 총정리에 우리 ex라는 그 폴더에 보게 되면 모의라고 있죠. 자, 이 모의라는 이 폴더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1회 문제를 풀 거니까 1회라는 이 파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열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를 입력해라 그렇게 뜨죠. 그럼 우리 문제지에 보게 되면 이제 암호가 써져 있어요. 그 암호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 입력해 놓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뜹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체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보안 경고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완성시켜라. 각 4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일단 우리가 회원 테이블 먼저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원 코드다, 이름이다, 생년월일이다, 이메일이다, 등록일이다, 비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회원 코드가 지금 첫 번째 열에 있죠. 자, 요거를 이제 A-01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되도록 다음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떴습니다. 앞에 이제 문자 한 자리는 대문자로 반드시 입력을 받으래요. 요 첫 번째 글자 A 얘기하는 거죠. 요건 이제 반드시 이제 대문자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그게 이제 대문자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소문자가 들어왔을 때 대문자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이제 크다라는 그 기호를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자리의 숫자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숫자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는데 공백 없이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즉 문자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반드시 입력되게 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필수 요소로 이제 입력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가 회원 코드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문자를 입력 받아라 라고 했으니까 크다라는 요 기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이제 입력 받을 수 있는 그 대치 문자가 우리가 이제 L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필수 요소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대치 문자 L 하고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L 빼기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숫자 두 자리를 입력 받을 건데 그 숫자 두 자리도 반드시 입력 받으라고 했죠. 공백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필수 요소 그거 이제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빼기도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중간에 이제 빼기 들어가잖아요. 요 빼기요. 요 빼기를 이제 같이 저장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뒤에 저장 여부에다가 0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크다라는 기호를 붙인 거는 왜요? 소문자가 입력돼도 대문자로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크다라는 이 기호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은 이제 문자, 앞에 있는 문자 한 자리는 대문자로 반드시 이제 입력 받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필수 요소 L을 이제 써준 거고 중간에 원래 하이픈이 있으니까 하이픈은 똑같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숫자 두 자리 이제 찍어줘야죠. 그 숫자 두 자리도 이제 입력을 받을 때 공백 없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라고 해서 필수 요소로 0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0이 우리 요런 하이픈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저장 여부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곳이죠. 얘도 이제 저장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이라는 필드 요거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덱스 찾아가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 인덱스에 보게 되면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중복 가능한 인덱스로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중복 가능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년월일 필드에 뭐를? 형식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 요거 찍어주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형식하고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YYY라고 쓰고 년이라고 써주고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월 한 칸 띄고 DD1하고 우리가 사이띄기 똑같이 해서 지금 문제상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쌍따옴표 붙고 그 다음에 뭐 통화기호 같은 거 붙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형식이라는 그 칸에다가 제가 입력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시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더라. 띄어쓰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 필드가 있대요. 자, 이메일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이메일 필드 먼저 선택해 주고요. 얘는 이제 이 골뱅이 기호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메일 찍어 놓고 문제에서도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얘는 이메일 주소니까 당연히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골뱅이만 들어있으면 돼요. 앞뒤로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능 문자 이제 쓸 거예요. 별표 써주면 되겠죠.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 쓸 거니까 앞에다가 이제 like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해서 별표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는 골뱅이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입력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골뱅이만 들어가면 되죠. 이 골뱅이 위치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like를 꼭 써줘야 된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 필드는 빈 문자열은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메일 필드 요거 찍어 넣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빈 문자열 허용이라고 돼 있죠. 빈 문자열을 허용할까요? 예로 돼 있으니까 빈 문자열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빈 문자열을 허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우리가 아니오로 설정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설정할 거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이제 요 회원 테이블은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존 데이터는 새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또 예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까지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신규 서비스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신규 서비스라는 이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신규 서비스라는 요 엑셀 파일에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서비스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이제 기본키로 그렇게 이제 지정할 것.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외부 데이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 데이터 원본 요거 찍어주고 파일에서 가지고 오겠다 엑셀 파일이 있다 해서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경로를 먼저 찾아가서 그 해당 파일을 먼저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찾아보기 클릭해 주고요. 찾아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파일 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우리 문제 풀고 있는 경로 찾아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C 드라이브에 길버컴을 1급 총정리에 우리 XX에 보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풀고 있으니까 모의라는 폴더 안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신규 서비스라는 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요 파일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경로가 이곳에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긴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위에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엑셀 파일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얘가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을 시키는 거요.
그때 이제 우리는 가지고 올 거니까 위에서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첫 번째 게 이제 새 테이블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테이블 있죠? 기존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신규 서비스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하고 아래쪽에서 미리 보여주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어떤 특정 이름이 있는 범위를 우리가 가지고 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워크시트 단위로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해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첫 행에 이제 열 머리글이 있냐, 그거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정 필드에 대해서 이제 필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필드만 가지고 와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기본키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서비스 코드를 기본키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본키를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 코드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고 여기다 이제 테이블 이름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신규 서비스 테이블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서비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닫기 버튼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여기에 이제 신규 서비스하고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서비스 코드라는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서비스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두 테이블 간에는 서비스 코드로 서로 참조를 한대요. 그때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는 m/1이다. 또한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고, 그리고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래서 예약 명단 그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은 회원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서로 참조를 한대요. 그때 관계는 이제 m/1이다. 각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관계 설정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관계 설정 들어갈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요 아이콘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테이블이 예약 명단이라는 테이블, 그리고 서비스라는 테이블, 그리고 우리가 회원이라는 테이블, 요 세 개 테이블 가지고 작성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약 명단이라는 요 테이블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라는 테이블도 더블 클릭해주고 회원이라는 테이블도 더블 클릭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테이블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의 서비스 코드, 그리고 서비스라는 테이블의 서비스 코드요. 그래서 이 서비스 코드로 서로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약 명단에 들어있는 이 서비스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서비스라는 테이블의 서비스 코드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갖다 놓게 되면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서비스라는 테이블의 서비스 코드, 예약 명단의 테이블의 서비스 코드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서비스라는 그 테이블의 서비스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예약 명단 테이블의 서비스 코드가 필드에 따라서 변경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회원 테이블이랑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지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된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우리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회원 코드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회원 테이블에 보면 회원 코드가 있고요. 예약 명단에도 회원 코드가 있죠.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반대쪽으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첫 번째 지상에서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게성이 유지되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랬으니까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게 되면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예약 명단 테이블의 회원 코드 그 필드도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해서 우리가 이제 관련 레코드 모드 업데이트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라는 거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삭제에 대해서 뭔가 언급된 게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요. 만들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관계 설정 끝난 거죠. 끝났으면 요거 관계창 닫아야죠. 닫기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관계 설정까지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 문제 1번, 2번, 3번 문제에서 세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고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만약에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테이블 작성할 때 형식 지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 만들거나 아니면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게 있잖아요. 그거 꼭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게 헷갈린다? 안 돼요.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그래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